여러분 안녕하세요. 행운의 신사주 풍수TV입니다. 2023년 개미년 토끼띠인데 오늘은 생일이 자기가 태어난 날의 생일이 무토일에 태어나신 분들의 2023년 운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띠별로 영상을 올려놓은 게 있고요. 오늘은 띠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자기의 태어난 생일을 기준으로 말씀드린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무토일에 태어나신 분들이나 아니면 제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 여러분들, 그리고 항상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우리 시청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고, 모두 다 23년은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 모두 잘 이루어져서 소원 성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울러서 제가 앞으로도 꾸준하게 다른 영상 이렇게 많이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또 띠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은 찾아보시면 되고, 우리가 또 무토일 뿐만 아니라 뭐 병화일, 간목일, 또 각자 뭐 임수일 여러가지 지금 태어난 날의 기운이 다른데 그거는 차차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영상이 조금 이렇게 내용을 얘기를 하다 보면 약간 길어질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뭐 흥미 위주로 해서 시사라든지 정치 이런 얘기, 또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듣는 거라고 하면 가볍게 볼 수는 있겠지만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고요. 약간 지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점을 참고해서 끝까지 시청을 해 주셔야 여러분들께서 원하는 그 내용을 들을 수 있습니다. 물론 본인들이 좀 더 신중하고 더 자세하게 알고 싶다 그러면 전문가에 의뢰하시면 되고, 이 상단에 보시면 제 전화번호도 나와 있습니다. 뭐 저한테 연락을 하시던 다른 뭐 선생님한테 연락을 하시던 해서 상담을 정식으로 의뢰하면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다. 다만 오늘은 태어난 날에 그 생일의 기운 중에서 무토일에 태어나신 분 위주로 말씀드리고, 또 자기가 무토일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친구나 형제 아니면 뭐 가족, 동료 이런 분들한테도 이렇게 해서 영상을 좀 보내주셔서 간단하게 간략하게나마 뭐 다른 데서 사주 또 상담 좀 내면서 보고 싶지는 않다 그러신 분은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만 사주의 경우의 수가 무려 50만 개가 넘기 때문에 굉장히 좀 디테일한 부분까지 하려면 정식으로 상담을 의뢰하는 게 맞지만, 그래도 태어난 날의 기운을 가지고 23년 운세는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 참고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주는 사주 팔자에서 8글자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연월 일시 중에서 무토일간, 그러니까 무 노란색으로 되어 있고 자는 뭐 검은색 이렇게 수의 기운을 나타내서 그렇고, 무는 이제 황색 노란색 기운을 나타냅니다. 아래는 이제 세운이라 그래서 매년 들어오는 해인데 23년은 개묘년, 22년은 이민년이었죠. 그래서 일단 23년 토끼에, 그런데 여기 칼라 색깔은 뭐냐? 각 오행에 따라서 그 색깔의 기운의 색깔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무토 같은 경우, 토 같은 경우는 노란색이고, 화 같은 경우는 뭐 붉은색, 그리고 목의 기운은 녹색,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색깔별로 한눈에 알 수 있다. 물론 전문적으로 공부하신 분은 금방 아시겠지만, 혹시 이 색깔이 무엇을 의미하지 이렇게 또 의문점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은 각 오행별로 그 맞는 색깔이 있기 때문에 색깔로 이렇게 표시를 했다, 또 한눈에 알기 쉽게 표시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무토에는 몇 가지 종류가 있는지 살펴보면서 개미년 운세를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오행은 목화토금수에서 5종류가 있고, 거기에 또 2개씩 음과 양으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총 10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10개 중에서 또 각자 6개씩 각 기운이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 표시된 게 무인일주, 무진일주, 무일주, 무신, 무술, 무자, 이렇게 해서 총 6개가 있습니다. 물론 개묘년의 기운과 태어난 날에 그 일주 생일의 기운이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고 생극제화를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거는 또 뒤에서 제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씩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볼 테니까 중간에 나가지 마시고 끝까지 한번 들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주는 신강한 사주냐 신약한 사주냐에 따라서 조금 그 내용이 반대가 될 수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내가 배가 부를 때는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도 그게 더 먹게 되면 오히려 소화가 안 된다든지 탈이 날 수가 있고, 배고픈 사람한테는 굉장하게 도움이 되고 영양분을 섭취한다든지 어쨌든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음식이라고 하더라도 배가 부르느냐 배고프냐에 따라 갈리듯이 사주도 신강하냐 신약하냐에 따라서 정반대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물론 큰 틀에서는 좀 비슷한 점이 많지만, 그렇다면 신강한 건 뭐고 신약한 건 무엇이냐? 신강이라는 것은 내 편이 많을 때는 신강하다 보는 것이고요. 나의 기운을 빼거나 나를 힘들게 하는 기운이 많으면 신약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사주팔자 8글자 중에서 비견, 겁재, 편인, 정인이 4-5개 이상이 되면 신강하다고 보는 것이고요. 반대로 그런 건 한두 개밖에 없는데 뭐 식신상관, 편제정제, 편관정관 이게 많으면 신약하다고 보면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신강한 사주들한테 무토일간은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23년은 일단 개묘년인데 그 개묘의 개는 정제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묘는 정관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또 따로 공부를 좀 해야 알 수 있지만 일단 이런 게 있다고 보시면 되고, 주로 정제라는 것은 재물, 금전운을 나타내는 것이고, 정관이라는 것은 주로 직업이나 자식운, 남자 같은 경우는 자식 관련 일, 그리고 여성 같은 경우는 뭐 남자, 남편 이러한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 신강하신 분들한테는 금전운이나 경제운이 좀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극신강할 때는 조금 다르게 볼지만 일반적으로 신강할 때는 좋은 운이다. 특히 무토일간한테는 2023년이 일이 됐던 경제적 금전적인 됐던 좋은 한 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유리한 점이지만 다만 욕심을 너무 부리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편제가 아니고 정제다 보니까 내가 생각한 것보다는 조금 적게 들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정말 성실히 노력하고 열심히 일하면 얻은 만큼, 내가 노력한 만큼 그 성과는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열심히 노력하시고 움직이면 될 것 같고요. 또 직장인이나 아니면 공직에 계신 분은 명예운이나 승진운이 좋은 한 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승진 관련이라든지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무슨 선거 관련 일이 있다 그러면 조금 적극적으로 움직여도 됩니다. 그리고 구직자는 구직에 유리하고 수험생은 합격운이 좋은 해입니다. 그래서 내가 운이 나빠서 불합격한다, 운이 나빠서 구직을 못한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일단 조금 자기가 노력하고 움직이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거는 노력 부족이지 운이 나빠서 23년 운기가 나빠서 안 되는 건 아닙니다. 또 개인 사업을 하거나 자영업자는 실적이 좋아지고, 특히 관공서 인허가 관련 사항이라든지 관공서 일은 유리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건강은 무난한 해이지만 소화기 계통은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근본적으로 무토는 위장 소화기 계통인데 그게 어찌됐건 어쨌든 뭐 극하는 기운으로 좀 오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주의는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아주 나쁜 건 아닙니다. 또 미혼 여성이나 재혼을 원하시는 분들, 남녀 모두 좀 결합하기 좋은 해이고 좋은 인연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다만 남녀 모두 비슷한 또래보다는 남자 같은 경우는 5살 이상, 여성 같은 경우는 연하의 남자도 인연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약사주 약간 반대 기운이 될 수 있습니다. 좀 약한데 나를 힘들게 하는 기운이 들어오는 해이기 때문에 다소 무토 일간 중에 신약한 사람은 좀 불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적으로 일적으로 다소 좀 불리한 한 해이고요. 특히 정부기관이나 관공서 일은 신강한 사람은 좋다고 했는데 신약한 사람은 좀 생각보다 좀 지지부진하고 어떤 부분이 될 듯 말 듯 좀 잘 안 될 수 있는 부분은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계약이나 문서 관련 일은 좀 더 신중하게 잘 살펴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투자나 거래 매매는 생각처럼 좀 잘 안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다소 손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100만원을 원한다고 하면 한 95만에서 90만원 정도 돼야 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조금 신중하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아니면 기회를 좀 뒤로 미루든지 하셔도 좋겠습니다. 결혼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결합할 가능성이
좀 있지만 생각보다 조금 쉽게 이루어지진 않고 약간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혼자는 나이가 좀 차이가 나는 사람이 좋고, 평소 또 건강적으로 소화기 계통이 안 좋은 사람은 정기적인 검진을 해서 뭐 내시경 검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음식을 조금 주의해야 된다든지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건 이제 전체적으로 모토 일간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6가지가 있는데 각자 태어난 생일별로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인일날 보면 인숙의 지장간에 보면 무병갑이라 그래서 무인일주 같은 경우는 비견도 있고 편인도 있고 편간도 있습니다. 일단은 편간을 배우자 자리 일지에 깔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 계묘년에 묘가 온다. 그럼 신강하신 분들한테는 이게 정관과 편간의 기운이 동시에 강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일이나 직업 관련, 승진, 명예, 시험 관련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지만 신약하신 분들한테는 다소 불리합니다. 건강적으로도 조금 불리하고, 특히 여성 같은 경우 신약사주일 때는 남편이나 아니면 남편 이에 또 뭐 애인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사람들 때문에 힘들어질 수 있고 스트레스나 아니면 직업, 일 이런 쪽으로 해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신강하신 분들한테는 특히 남성 같은 경우는 여자 운도 좋고, 또 여성분은 또 남자의 좋은 인연이 들어와서 미혼자 같은 경우는 결혼도 좋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직업적으로는 신강한 사람이 조금 유리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무진일주, 무진개강살인데 일단은 지는 나의 같은 기운인 비견인데 비견이 묘와 함께 묘진 방합의 기운으로 해서 좀 나를 극하는 기운이 됩니다. 그래서 신강하신 분들한테는 좋아요. 또 결합사라는 것은 새로운 사람을 만나다든지, 또 지장간 속에 을계모 정제가 있는데 더군다나 계묘년에 계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남자한테는 굉장히 좀 여성운이 좋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안 한 사람은 해도 되고, 뭐 특히 내가 재혼을 원하는데 좀 나이 차이 나는 여자가 있다 그러면 남성분들한테는 좀 유리합니다. 물론 여성도 나쁘지는 않아요. 기본적으로 진숙에 정관이 있는 데다 또 정관이 들어오기 때문에 남녀 공이 무진일주 다 이성운은 좀 증가한다. 다만 신강한 사람은 또 재물의 기운은 내가 원하는 것은 100을 원하는데 조금 적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에 만족해야 되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동료라 아는 사람한테 돈거래를 한다. 무진일주는 가급적이면 일단 돈거래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잘 못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23년에는 누가 뭐 얼마 후에 줄게 아니면 이자를 쳐줄게 아니면 사업 같이 해보자 뭐 이랬을 때 신강한 사람은 특히 좀 그런 거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신약하신 분은 건강, 소화기 계통, 위장, 또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부인병 계통, 방광, 비뇨기 이런 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무일주들은 인물이 좀 좋은 사람이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성한테 인기가 많은 사람이 많고요. 또 머리 회전도 좋고 한편으로 또 굉장히 급한 면이 많습니다. 그런데 개묘년에는 더욱더 지금 뭐 스트레스 받고 좀 화나는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배우자 사이가 조금 불협화음이 생길 수도 있고, 건강적으로도 심혈관 질환 계통, 그리고 대장, 폐 이런 쪽으로 좀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신약하신 분들한테는 뭐 아주 나쁘진 않은데, 신강하신 분들은 또 무게 합의 기운으로 되는 데다 또 일지에 화기까지 같이 있어서 오히려 무일주는 신강하신 분은 조금 불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문서운은 좋게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거래, 투자, 매매, 계약관계 이런 거는 대체로 무일주들한테 유리한 한 해이다. 다만 유리하긴 하지만 계약할 때 꼼꼼히 따져보고 문구 하나, 계약 내용을 철저하게 관리가 필요하다. 그리고 남성이든 여성이든 이성과의 인연은 증가하는 한 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신일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신일주는
일단은 지장간 속에 비견, 편재, 식신. 비견이라는 것은 나의 같은 기운이고 편재는 좀 큰 재물의 기운이죠. 또 식신. 일단은 뭔가 해보려고 하고 새롭게 일을 시작한다든지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뭔가 내가 해보기에 좀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게 좋은데, 일단 그렇지만 조금 평소에 몸이 뚱뚱하시고 먹는 것을 좀 즐겨 좋아하시는 분은 건강을 좀 챙기셔야 될 것 같고요. 또한 배우자하고의 관계, 특히 배우자의 일지가 묘하다든지 아니면 토끼띠인 사람은 좀 배우자의 사이가 왠지 좀 싸우지 않았었는데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서로 좀 다툼과 갈등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이렇게 증가하는 한 해입니다. 그렇지만 남자 입장에서는 뭐 여성 인연이 좀 많이 들어오고 여성과의 썸씽이라든지 이런 게 좀 증가하는 해인데, 일단 그런 부분이 생각처럼 잘 안 되고 나는 좋아하면 그 사람은 나를 별로 안 좋아한다든지, 아니면 전에 이렇게 마음에 들었던 사람이 있는데 왠지 좀 싸움과 다툼을 해서 완전히 깨진다든지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일단 적극 대시해보는 건 나쁘진 않지만 그래도 너무 힘들고 스트레스는 받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부부 사이, 기존의 부부들은 조금 안 좋은 한 해일 수 있지만 뭐 미혼이라든 싱글인 사람은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겠고요. 새로운 일 시작하는 건 좋겠다. 그리고 투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너무 무리한 투자는 하지 말고, 어쨌든 금전적으로는 좀 무토일관한테 나쁜 한 해는 아니기 때문에, 특히 무신일주는 편제까지 갖고 있어서 다만 잘못 투자하면 스트레스 받을 수 있으니까 그거는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무술 개강일주. 무술일주는 일주 자체가 간여지동에다가 좀 시박대패일 조금 lok궁공 외로운 사주입니다. 이 무술일주들이 조금 그런 게 있는데, 한편으로는 굉장히 고집과 자존심이 세요. 굉장히 강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술투 속에 신금, 날카로운 예리하고 날카로운 창과 같은 이런 걸 숨겨놓고 있기 때문에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에 마음에 칼을 품고 있는 사람이 많은데, 일단은 천간도 무게 합의되고 지지도 묘술 합의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주체성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신약한 사람한테는 조금, 특히 화가 좀 부족한 사람한테는 유리한 한 해입니다. 둘 다 무게합, 묘술합, 화기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다면 무토일관한테는 화기라는 것은 또 문서 관련 운이기 때문에 신약하신 분은 좋지만 신강하신 분은 의외로 잘못해가지고 결합사는 많이 생기지만 뜻하지 않게 그게 손실로 다가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계약관계 이런 거 주의하셔야 되고, 또한 뭐 이 사람 저 사람 인연은 많아지지만 신강한 사람한테는 자꾸만 나한테 또 열받게 한다든지 아니면 잘못해서 내가 뭔가 해놨던 게 사라진다든지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서 관련은 나쁘지는 않지만 조금 주의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만 잘 하시면 되고, 평상시에 내가 신약하고 애인이 있고 재혼을 하고 싶다 할 때는 아주 좋은 해입니다. 그래서 결혼하기 좋은 한 해이기 때문에, 아니면 이성한테 조금 접근하면 좋은 한 해입니다. 다만 건강적으로 자기가 혈액순환기 계통이라든지 소화기 계통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일단 개미년 한 해는 병원에 가서 검진을 좀 받아보시는 게 좋겠고, 혈액순환기 계통, 혈압, 당뇨 있으신 분은 조금 주의하셔야 되고, 평상시 자기가 그런 걸 갖고 있다 그러면 더더욱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고집이 있고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고 뭔가 지기 싫어하는 성격이다, 그랬을 때는 한 해 좀 마음 편하고 좀 내려놓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문서 관련 운은 뭐 결합일, 문서 관련 이런 건 나쁘진 않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무자일. 무자는 일단 잠이 형살이 들어오는데, 일단 비뇨기 계통 아니면 생식기 계통이죠. 뭐 그런 쪽이나 부인병 계통, 전립선 이런 거 좀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돈 문제가 좀 연루가 돼갖고 12구설에 휘말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관제구설 시비에 휘말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이 자수 자체는 정제인데
천간에도 개수 정제가 들어오고 자수 속에는 또 편제도 있고 정제도 있기 때문에 금전운 자체는 무자일주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좋은 편이기 때문에 자기가 투자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서는 적극적으로 해도 됩니다. 다만 이 잘못되면 12구설에 휘말릴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기라든지 부도 이런 관공서 관련 이런 부분은 조금 안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좀 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무토일에 태어나신 분들의 전체적인 기호를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조금 뭐 내용이 길었는데 물론 뭐 사주 상담하면 보통 3, 40분도 하고 그러니까 지루해 하지 마시고 어렵다고 하신 분은 다시 한번 들어주시고 공유도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무토일에 태어나신 분들 2023년 모두 다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고 대박 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